오늘 정치마스터 강희용 한양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토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예. 10년 만에 다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본선거 후보 나와서 이제 하는 걸 봤는데 10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후보를 상대로 했을 때의 모습과 예. 어제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여론조사상 한 10% 이상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후보라고 보기 어려운 예. 정도의 어떤 조급함, 예. 답답함을 좀 보여줬거든요. 어느 부분이 가장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그 상대 후보를 대하는 태도 예.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약간 없이 여기거나 깔보는 태도 예.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후보가 또 여성이라는 점도 뭐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태도와 눈빛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또 토론 중간에 이게 중간중간 끼어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가로막는 태도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토론의 ABC를 전혀 지키지 않는. 그다음에 토론 이제 룰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방송 토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데 한 3차례 정도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분이 10년 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잘 하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뭐 후보를 뽑는 선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실까? 즉 거짓말은 본인이 뭐 사실 내곡동 땅 문제 같은 경우에 인정하고 뭐 사회 환원하겠다라든가 뭐 여타 방법을 제시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거짓말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저게 그냥 거짓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나중에 이제 뭐 기억 앞에서 뭐 겸손해야 된다라고 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지. 저분은요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딱 걸려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상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이제 오세훈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거짓말의 전장이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총평부터 해주시죠. 뭐 양쪽 진영이 더 서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토론회 자체, 그다음에 토론 후 이렇게 좀 나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오세훈 시장 뭐 캐치프레이즈가 첫날부터 능숙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박영순 후보의 굉장한 공격을 저는 뭐 능숙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역시 그 재선 시장으로서의 경험이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뭐 일부 부분에서 명확한 그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반면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우리 강윤 교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전략상 그냥 그 거짓말 프레임을 아마 많이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방 촌철살인할 만한 결과적인 걸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어제 이제 토론회 자체 보니까 전 선관위체 토론회보다 굉장히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개입이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주고받기식 이 질의응답이 박진감 있게 진행이 돼서 간만에 좀 볼만한 토론회였다. 다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토론 후 가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양진영 그다음에 양 정당, 양 캠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양쪽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매스컴하게 선택적 인지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내가 취하고 싶었던 것만 취해서 이게 막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토론회를 끝까지 못 보신 나머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TV 토론이 약간 한계를 보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좀 평가를 좀 아까 하고 싶습니다. 여당 말씀만 지적하셨던 그 태도 문제나 뭐 표정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지. 저는 뭐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중하게 토론에 임하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선거방송 토론을 하게 되면요 내용 자체가 뭐 정책과 공약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유의 있게 그다음에 나중에 잔상에 남는 것은 결국 그 토론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와 이 눈빛과 말투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주관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대단히 실점을 한 그렇다면 토론회였다 그렇게 이렇게 어떤 보여집니다. 박영선 후보가 성공적인 토론이었다고 보신다면 판도 변화에 좀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여당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 뭐 지지율 격차가 꽤 예. 있는데 뭐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있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매일 2% 이상씩 이제 좁혀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토론회는 동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토론회였고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 후보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 실망스러운 지지층들이 박영선 후보한테 넘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적어도 민주당이나 과거 박영선 후보 지지층들이 좀 이완되었던 이거 선거 다 진 거 아니야라고 했던 이완되었던 지지층들로 하여금 오세훈 후보의 저 거짓말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예. 거짓말 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오세훈 후보의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예. 아닙니까? 이게 전직 서울시장으로서 장점을 부각시키기 슬로건인데 이건 첫 토론부터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TV 토론만큼 본인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선거운동이 예.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왜 오세훈 후보 측이 TV 토론을 한사코 거절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 질문 드리기 전에 박영선 후보 본인도 부동산 정책,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 아플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후보조차도 이건 잘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상황이 극복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옳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는 더 나가서 방향에도 문제가 있는 예.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000만 인구의 도시이기도 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는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방권이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율 과정에서 그동안에 잘못되었거나 시장에서 혹은 젊은 층들에게 상실감을 주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하거나 예.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그동안에 여당 내에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할 비판을 하지 못했던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LH 사태 투기 문제로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근저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어떤 그렇습니다. 낙담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박영선 후보가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동산 폭등과 LH 직격탄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선거 기간까지 이제 약 10일 채 안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뭔가 극복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나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대책 협의회를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불신을 일단 근절하겠다. 예. 부동산 특위가 근원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뭐 또 투기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라도 환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원을 설치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기 5대 근절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당과 청와대는 합심해서 뭔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사실 법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뭐 경찰이 했던 검찰이 했던 이제 수사하는 건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법 제도적인 완수의 어떤 로드맵은 이미 그려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자청을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300명 다 하자라고 합의를 해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전수조사 신청서를 의뢰서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예. 한마디만 딱 예.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는데요. 같이 나서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 입장 한번 본인들 들어볼게요. 문제는 예. 자꾸 알겠습니다. 지연시키면 직접 안 한번 된다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 예. 그리고 현 정부의 그냥 부동산 정책은 전 뒤에 말씀드리고서 예. 이제 토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태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아까도 제가 먼저 선택적 인지라는 예. 용어 쓰면서 말씀드렸던 게 진영 간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두 후보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애써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뭐 MB를 소환한다던가 예. 근거 없이 뭐 거짓말이라고 몰아간다던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건 결국엔 뭐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뭐 예.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건 잘못됐다. 이 질문과 답변이 너무 멀어지면 기억이 안 날까 네, 봐 제가 네, 그 아까 전수조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예. 아 전체 전수조사요? 예, 예. 그거는 이건. 지금 그 여당이 급하니까 사실은 뭐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권익위에서 재산 등록 상황은 이미 다 나왔는데 굳이 전수조사라고 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제 당장 청와대에서 김상조 전 실장 건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뭐 대통령의 사저마저도 뭐 예. 곳에 3억이 올랐다라는 예. 보도도 있고 이해찬 전 총리도 뭐 그런 뭐 농지 전형의 얘기가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수조사 다 한다고 그리고 예. 야당이 그거에 응하지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앞두고 예. 응하지 않는다고 마치 뭐 야당이 그 안 한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네. 저는 약간 중간에 궁금한 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속 시원하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 전수조사. 계류돼 있는 게 예. 굉장히 많아요. 특검도 예. 국회에 계류돼 있고 특검도 있고 이거 지금 뭐 권익위에서 예. 여당이 좀 좋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예. 거기에 뭐 내가 먼저 해서 권익위에 가서 조사해달라고 내놓는 게 그냥 선거 앞두고 급한 마음에 했던 제스처 아니냐. 밖에 저는 평가할 수 전수조사를 없으니까. 받아들일 생각은 야당도 야당 충분히 갖고 있죠. 지금 선거기관 앞에서 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예. 제대로 정리해서 조사를 다 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받을 일 질타하고 잘못된 부분은 속가내자라는 야당 생각은 예.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입장이 뭐 어떠신가요? 예. 거짓말이 분명히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면 예. 어제 토론에서 제시를 했거나 예. 아니면은 뭐 그 오늘 또 다시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예.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만 가지고 근데 그게 내놓고 이게 거짓말의 규정상 그 거짓말의 정의가 말했던 거와 사실이 다를 때 예. 1차 제가 아까 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 자리 부지에서 예. 보금자리 부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게 2005년이나 2007년이나 이런 논란에서 오세훈 후보가 분명하게 그걸 정리를 하면서 예. 답을 못해서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여당에서 막 몰고 가는 거는 저는 근거 없는 풍선을 만드는 거짓말 프렌치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네. 이 착오와 거짓말의 차이점은 의도의 부분 같은데요. 예, 근데 오세훈 후보는 자꾸 의도는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말한 것과 사실이 다른 건 몇 건 발견됐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지금 예. 나온 거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 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예. 정해졌다라는 거 하나. 이거는 본인이 착오라고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예. 그다음에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뭐 일부 문건이 공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오 시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안 갔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부분을 있어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분명히 이런 거는 저는 캠프에서 정리를 예. 해주거나 후보가 뭐 크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없는 문제인데 글쎄요, 이런 근데 제가-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러나 그 토론보에서 하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딱 듣다가 아 저건 재밌다, 이건 유행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 좀 있는데 기억 앞에서 겸손 이 말이 굉장히 어떤 뭐 물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이제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다 그 얘기를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글쎄 이제 예. 듣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예.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오래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 뭐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크게 인지를 못하고 이게 무슨 땅인지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나칠 듯 갔다면 예. 저는 뭐 분명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라고. 그러나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 흐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에서는 지금 불리한 여권을 뒤집기 위해서 거짓말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하는 거에 예. 선거 전략이 일환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거짓말 여당 입장에서 뭐 후보 한 명이 거짓말한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선거 전략으로 삼는 건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태도와 예. 부동산에 관한 행적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관심이 높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검증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도 본인의 남편이 왜 도쿄로 쫓겨가면서 그 집을 샀고 그 집을 선거를 앞두고 처분했는지에 대한 이를 소상히 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후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일화 후보였던 누굽니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경선 붙기 전에 우리 오세훈 후보 잘못 뽑으면 저 거짓말해서 사퇴하게 생겼다. 본인이 후보직을 걸었던 일입니다. 예. 내 거짓말이거나 내 말을 뒤집는 증인이 나타나면 나는 후보직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면 그 얘기를 그래 아유 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 여당이 아니라 상대당이 아니라 시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좀 속아주세요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상대당이 그 속내를 뻔히 아는데 같이 속아주면 됩니까? 안 되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근데 찾아야 되는 예, 거예요. 오세훈 후보의 있던 거짓말 논란도 이해가 가는데 정부 여당도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 전셋값 문제는? 잘못한 거죠. 예.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특히 이 정책실장이라고 한다면 예.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그때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예. 바로 통과되고 그리고 지체 없이 국무회의 통과돼가지고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대통령과 여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실장이 글쎄 말입니다. 너무 심한 거죠. 예, 사실은. 너무 심한 건 맞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청와대에서도 특히 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다르게 바로 전격 경질해버리는 정도의 어떤 단호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일인 거죠. 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지금 오세훈 후보 부동산 관련해서 거짓말이라고 믿는 분들도 뭐 그 여당 지지자들 중에 대다수일 것이고 야당 지지자 중에도 계실 건데 어떤 정부 여당이 자꾸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 지지율의 역전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벌어졌을 때 예.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다음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쨌건 당장의 공분을 잠시 접어두고 중장기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왔던 그동안 수십 년간 적폐로 이어져 왔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지 지금 선거 앞두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측량하는 장소에 있었다 없었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해 충돌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고 나는 거기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말이 좀 맞아가는 거죠. 사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두 후보야 뭐 건곤 일척의 상황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양쪽 진영을 그 얘기를 하면을 그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 근데 거짓말이 제가 아니면 아까도 여쭤봤지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거랑 사실이 다르면 일단 그거는 해명할 필요는 저는 예. 분명히 있다고 거짓말이냐 보여지고 아니냐는 의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의도는 네.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다른 부분은 거짓말로 규정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상대당에서? 과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아직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쪽에서 분명한 해명이 아직 안 났고 오늘 예. 저녁에 또 토론회가 있으니까 또 이 문제가 또 있을 어제 거고요. 그 입회 과정 관련해서 한번 기사가 나온 게 처남이 거기서 그랬었다라고 썼다는데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료니까- 본 장인이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인을 그런 했다는 얘기들이 거예요. 의도가 착오이냐 거짓말이냐는 의도의 부분인데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당에서 얼마든 거짓말로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다른 거에 대해서? 글쎄 이제 예. 분명한 기억이 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처남이 갔는지 장인이 갔는지 기억이 없다면 본인이 저는 그렇게 잘못 얘기 착오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보상 금액의 8분의 1로 이게 나눠서 이게 가족들이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6억 보상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전체가 낼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 상황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져요. 보는 게요.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급한 상황에서 이제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계속 있다면은 박영선 후보도 지금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뭐 처분을 했다. 지금은 아직 처분 중이다. 뭐 아니면 뭐 일정 기간만 임대를 줬고 나머지는 직접 살았다. 근데 사실과 또 다른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어제 오세훈 후보가 뭐 굳이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오세훈 후보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박영선 후보도 예. 똑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실 의무는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직접 합니다. 해당- 예, 하시면. 박영선 후보는 이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해명이 됐고 많은 언론들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고 현재까지 해명이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매번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의 반박 자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해명이 다 거짓말인 걸로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워터게이트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듯이 이 내곡동 게이트예요. 내곡동 거짓말 게이트예요. 그냥 저 같으면 처음부터 이게 인정하고 자 실제 그 본인이 사위 노릇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위가 서울시장이 돼갖고 그린벨트에 수십 년간 자기 그 처갓집에 땅이 그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자기가 해제시켜가지고 36억 다른 사람이랑 나눠 갔습니까? 36억 5천만 원이 다 그 처갓집 식구들이 나눠 갖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지역을 이제 제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지정할 수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자기가 혹시라도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사유 한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말 그대로 기억이 잘못됐다. 사과하고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사퇴까지 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선거 투표로서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의 거짓말은 사실 시민들을 이 순간부터는 우롱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이거는 그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중에도 논란과 착오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게 거짓말로 판명되지 않았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규정하신 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전략상 서울도 부산도 다 MB 아파트에 뭐 거짓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 판을 뒤집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니까 결국에는 한 방의 유혹인 네거티브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전 대통령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의 건에서 국민들이 다 봤던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 그리고 다 무너져버린 이 내로남불 위선 이거에 대한 껍데기를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저는 일단은 선거 끝날 때까지 유권자들한테 맡겨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여당 보시기에는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에 지고 있는 건 뭐 분명한 팩트 같으니까요. 반전의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
오세훈 후보가 이 거짓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예.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세훈 후보가 사실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월등히 높을 이유가 어떤 후보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예.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들이 크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촉발시킨 게 LH 투기 사태 등이 있었던 거예요. 좀 외부적 요인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오세훈에 대한 매력은 사실 끝났다. 그래서 2011년도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다가 투표율에 자기 직을 걸잖아요. 그때로부터 사실 이제 10년간의 긴 공백이 있었는데 10년 동안에 사실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정치적 재기에 기회를 줬지만 번번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막 정치권에 들어온 이제 초선한테 패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은 없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남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실망감을 등에 업은 지지율인데 이 지지율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엔 시민들께서 거짓말 잘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시죠. 예. 아직 그 교수님 말씀 주시는 걸 보면은 지금 여권이 왜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생긴 거거든요.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뭐 박영순 후보 개인 자질이나 능력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서울 시민들은 너무나 지금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근원적으로 그럼 고칠 생각을 해야 이 판이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는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상 나오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결과와 과정을 한번 좀 지켜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열심히 도시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뭐 TV 토론 준비를 위해서 유세 현장을 못 가는데도 대신 나가고 아마 내일 모레 뭐 부산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단일화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늘 자기가 10년 동안 해왔던 새 정치의 모습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철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선거 이후에 있을 야권의 정계 개편 구도에서 또다시 도약할 수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역할을 그런 기대한다고 룸을 보세요? 저는 뭐 아직 그 안철수 후보가 뭐 대통령 선거 도전에 대한 꿈 그다음에 아니면 야권에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대권 후보는 복합적으로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뭐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그러니까 예. 뭐 갑자기 이제 그 경선 룰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큰 통큰 양보를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덩달아 한 10분 있다가 오세훈 후보도 또 내가 양보한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 다 마음은 사실 서울시장이 아니에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대선에 가 있는 과정인데 어쨌건 콩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티켓은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 국면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요. 본인이 일단 오세훈 후보도 대선에 생각이 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왕에 합당을 거론했고 합당을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궐선거 이후에 4월달, 5월달 사이에 대대적인 정계 개편, 뭐 윤석열까지 넣어서 버무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일정한 국민의당의 지분, 혹은 본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명분 쌓기용 선거운동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에게 계속 주어졌던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그 철수 정치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생떼 정치. 과거에 2012년 대선에서도 약간 단일화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이런 실제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효과 없는 단일화를 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한 또 노력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치인으로서 또 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익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정치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단일화 효과도 극대화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다지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요. 감사합니다.